오늘도 일타 뉴스 좀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사전에 논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모두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서로 친분도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이 회동설은 처음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믿거나 말거나 수준으로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검증도 없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확산시킨 겁니다. 자, 집권 여당이 언론에는 이제 가짜뉴스에 책임을 물겠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의혹을 퍼뜨리는 이중잣대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된 걸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던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던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거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바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 의원이 말실수를 할까봐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할까봐 전전긍긍 이 정보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보좌관 비서관들인데 비단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가짜 정보, 거짓 정보들로 드러난 사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건 지금 알고서 했다고 봐야지 지금 맞지 않는가라는 일단 의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민주당의 행태들을 좀 볼 때 굉장히 지금 악의적입니다. 유튜브나 지금 찌라시 신문 기사들 같은 것들로 처음에 군부를 띄워요.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어떻다더라 그러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 정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고 여기서 더 붐업을 시키고 조사까지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을 선동, 가짜 정보로 선전하고 또 선동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이런 행태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정말로 실수다 이게. 정말로 실수라면 괜찮은데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 벌써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 보궐선거 때 페라가모 동태탕 사건 있었고요. 또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전 당시에 보면은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조작 인터뷰 사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짜로 정보를 조작해서 지금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민주당 내 팽배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로 대한민국의 법치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맹커께서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아주 선별적으로 선택적인 분노를 하고 선택적인 정의를 외치고 선택적인 법치를 외치고 있는데 우파 유튜버들 수익 중지시키고 근데 우파 유튜버들 제가 대다수의 유튜버들 자료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공부해요. 이거 지금 자기들이 비판은 할지언정 여기에서 오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특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해서 일걸로 판단되는데 수익 정지라든지 지금 계정 정지를 시키고 SNS에서도 지금 정부를 비판하면 계정 정지를 시키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이런 지금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들 지금 좌파, 극좌파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3개월 만에 1심, 2심 판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들 너무 오래 지난 이야기라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키려고 하면 아까 제가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 조작 인터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건 다시 기억하시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 가짜 인터뷰를 조작했던 사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신앙님 당시에 신앙님이 자기는 책을 판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했지만 책 한 권 판 돈으로 1억 6,500 받았던 사건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기소가 2024년 6월에 됐습니다. 벌써 1년 넘었죠. 이때 당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 인터뷰,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불과 5개월 후인 24년 11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이거 지금 허위 인터뷰인지 아닌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억 6,500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순한 수사는 지금 1년 넘게 1심이 안 끝나는데 그 복잡한 내란 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민주당이요, 지금 나한테 지금 불리한 것들은 빨리빨리 재판에서 지금 내란죄라도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한테 불리한 이런 사건들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이 간단한 사건 1심조차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구속 상태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간첩죄 혐의로 지금 기소된 사람들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대한민국 팔도를 활개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럼 이것도 거짓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잘못된 것일까 봐 확인 절차를 거쳐요. 저희들한테도 제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보가 많이 들어와도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인데 이들은 지금 제보가 실질적인 제보가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다. 조작된 제보일 가능성,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거짓 정보를 통해서 정적 제거용으로 정치인들이 활용한다면 이 정치야말로 지금 썩어도 끝까지 썩은 거 아닌가. 결국 국민들께서 이걸 한 번, 두 번 속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페라가모에 속고 동태탕에 속고 조작 인터뷰에 속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줄리 악마 이 줄리 악마도 일반적인 지금 이거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이 뉴스 하나로 정권 자체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금 가짜뉴스들이 계속해서 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가짜뉴스에 지속적으로 속는다면 이건 국민들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게 가짜뉴스로 밝혀지고 이런 것들을 조작 선동용으로 쓰고 있는 걸 알았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좌파 유튜버들의 이런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 너무 횡행한데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에 대한 뉴스만 해도 제가 보고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지금 뉴스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좌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에 대해서만 이거 한두 번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가짜뉴스로 정적 제거를 위해서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방송, 유사 방송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주운전만 해도 공무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법인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야 무슨 잘못을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대다수의 공무원 자리에는 아주 작은 범법 행위만 있어도 가지 못한다. 근데 지금 이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언론뿐만이 아니라 유사 언론 그리고 뉴미디어에도 종사해선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러한 사건들도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좀 화났죠. 흥분했죠 제가. 근데 화날 만한 사안 맞습니다. 너무 화납니다. 너무 네, 화가 맞습니다. 나서요. 네.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짜뉴스의 목적이 특히 대한민국 지금 사법체제를 흔들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 조희대 이 대법원장을 지금 흔들려는 거잖아요. 이거 용서가 됩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흔들겠다라는 것인데 이건 결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이 민주당식 전법이 결국 정치 불신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민주당이 저렇게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서 상대 정파를 때려잡으려는 그러한 그 아주 구시대적인 행태를 보인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국민들이 사실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뭐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이 이걸 국회에서 이걸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분은 면책특권이라고 하시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뭐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분을 또 새만금 청장으로 공직에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 전력이요. 민주당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국민들이 사실 이거 과거 다 다시 들춰보면 경악할 텐데요. 뭐 사드 참여,
그럼 사드가 막 있어서 성주 참외 먹으면 사람 다 죽어. 뭐 이런 말 해서 성주의 참외 농가들이 다 망할 뻔했습니다. 그건 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면은 우리 고기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사실 그전에도 많지 않습니까? 광우병 얘기했고 그리고 천안함 폭침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그냥 유튜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흔들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임계점을 좀 넘어서고 있다. 정말 이렇게 거짓말 자꾸 하면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 아마 조만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말에 기대서 정치를 하면 결국 망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상대정파 죽이려고 온갖 그 거짓말 다 하다가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알 겁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 추세는커녕 계속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원래 한 취임하고 몇 달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우상향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해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횡보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거짓말에 경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거짓말해서 국민을 현혹시켜서 상대 정파를 압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정말 좀 이제는 그만하셔야 된다. 민주당 좀 제발 좀 정신 차리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정청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발표 후에도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라 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가짜 뉴스를 틀어놓고 가짜 뉴스가 가짜가 아니라면 받아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가짜 뉴스에 대한 폐해가 너무나 커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가짜 뉴스 하나로 사람 한 명이 다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여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짜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경우는 이거 무려 지금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대한민국 예산 약 제 기억에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산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에 대한 것들도.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킨다. 아까 지금 사드 같은 경우 성주 참외 완전히 다 그 시장 작살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피해들을 입히는 것이 가짜뉴스고 이 피해는 너무나 큰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태연자악하게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방금 것도 말씀드리면요. 가짜뉴스로 지금 이 사람을 궁지로 몰고 혐의를 만들어 놓고 가짜뉴스인 게 밝혀졌는데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네가 증명하라는 게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사법체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좌파 지지자들은 아마도 그래 떳떳하면 조사받아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논리사고인지 한 번 정도 생각해봐라.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처참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조직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는 강한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단 한 사람을 뽑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선출직보다도 무게감이 있고 권위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권도 헌법재판소의 판단하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정신 하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파면이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헌법정신이죠. 대통령이라 하는 대한민국 전국 단위 선거에서 뽑는 유일한 선거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헌법정신은
통치권을 관할을 이탈하여서 권한을 남용하였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그직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사실 사법부의 권한을 그만큼 행정부의 권한과 동일하게 본 것이죠. 만약에 행정부가 잘못하면 사법부가 권한을 발휘하여서 아무리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에서 면하게 할 수 있다는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도 마찬가지죠. 항상 3권은 분립하여 있지만 동일선상에 놓고 그 3권은 항상 서로를 견제해서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시킨다.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통치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3권의 서열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디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3권의 서열이 있다. 민주적 정당성은 어떠한 권한보다도 위에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어떻게 파면을 합니까? 파면할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헌법 정신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3권의 서열이 있다는 조금 교과서 외적인 그런 자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약간 흔드는 그런 야릇한 행보를 보이셨는데 곧 바로 잡으신 것 같아요. 여러 다른 그 내외 통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심은 제가 갖습니다만은 민주공화국은 3권이 엄연히 분립되어 있고 동등하게 분립되어 있어서 서로를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서로를 누르는 그러한 권력 행사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는 3권의 서열이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혼돈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사법부의 권한과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셔서 대통령의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우리를 혼돈에 빠뜨린 게 바로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죠.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기자들 앞에서 또 오보라고 말을 바꾼 뒤 브리핑 속기록까지 삭제했었습니다. 이준혁 개혁신당 대표는 기록 삭제를 시도한 강유정 대변인은 해임해야 한다라고까지 글을 올렸는데요.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실수하면 지우면 그만이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말 실수했었으면 주워 담으면 그만이고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이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지금 반헌법적인 사고가 머리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자유주의라는 사상,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버티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상권 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어떤 한 근간을 무너뜨리면 체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근데 이거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한 단어로 요약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다. 독재 완성을 위한 것이다. 지금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 헝가리나 뭐 폴란드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했던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가게 된 것, 독재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1순위는 무조건 사법의 장악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구나로 뿐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지금 실제로 뭐 특별 재판부를 둔다거나 아니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파면을 강요하려고 한다거나 강제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사법부를 야 입법부의 틀 안에서 놀아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입법부 우리가 정한 틀 안에서 놀아. 권력에는 순위가 있어. 선순위 후순위가 있어.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지금 이거를 상권 분립이라는 제도 자체를 깨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각 재판마다 재판장을 누군가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불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지금 재판장을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재판부가 압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재판부의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행태 하나하나가 다 대한민국의 사법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지금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거를 사건 하나, 말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입법부와 행정부를 넘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상권 분립 체제를 완전히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이거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독재 국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은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이 심각성을 지금 심각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이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